안녕하세요. 트레이더 YG의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대원전선이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세에서 미리 꺼놨습니다. 저점끼리 연결한 거 꺼놨고, 그리고 고점끼리 연결한 거 꺼놨어요. 이렇게 꺼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점끼리 연결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저점끼리 연결하니까 요리 나오죠. 그리고 이 중간 값을 또 꺼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온 상태에서 중간 값 한번 꺼 놓으면 일반적으로 캔들이 위에 맞냐 혹은 아래쪽에 맞냐를 좀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랑 아래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비교는 거의 거래량 보고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때 삼각 수렴이 일어난 부분에서 페넌트레이션, 그러니까 상단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뭐를 보냐, 밑에 있는 OBV를 보면 됩니다. OBV가 뭐냐면 밑에는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 선이 우상향화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지금 보는 것처럼 평평하게 가던 OBV가 우상향했죠. 빼꼼하고 올라왔죠. 그러면 이 삼각 수렴의 형태에서 페란트레이션, 그러니까 상단 돌파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상황에서 CCI7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어쨌든 간에 가면서 구간 안쪽으로 진입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RSI 역시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OBB가 올라가고 RSI가 올라가고 그리고 CCI가 올라가는 이 기본적인 3대 보조 지표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삼각 수렴의 끝에 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밑에 있는 보조 지표가 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21선의 기울기가 평평해진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삼각 수렴이 일어난 부분에서 상단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 거래량과 수급도 중요하다는 부분까지 알려드릴 건데, 이 모든 부분보다 최고로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수급입니다. 외국이 아니면 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볼게요. 대원 전선의 수급을 보니까 우선 6개월치를 본다고 하면 매집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매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6개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삼각 수렴의 형태를 취했던 게 거의 올해 11월 달부터예요. 작년 11월 달. 근데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너무 많이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력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를 한다고 하면요, 12월부터 보면 돼요. 그럼 12월부터 지금까지 매집의 주체가 있는지만 본다고 하면, 만약에 있다는 가정이 있을 시 주가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볼게요. 2025년도 작년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두 달 동안 본다고 하면 기관이 어느 정도, 많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매집을 했는데 기관 안에서도 매집의 주체는 투신이었습니다. 투신이 이렇게 매집을 한 상태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볼게요. 최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9거래일 안쪽에만 본다고 하면 외국인이 진입을 하려고 한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외국인이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투시는 이미 매집을 한 상태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수급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급의 내용을 보고 나서 밑에 있는 3대 보조지표, 그리고 그 삼각 수렴을 상단 돌파하는 페넌트 레이셔 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단 돌파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았었을 때, 수급이에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았었을 때 기관에는 투시만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모펀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증권사, 그러니까 투자운용사, 증권사 애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는데 현재 시점에는 이러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외국인하고 투신 둘만 있는 상태인데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지금 제가 단기적인
단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여기서 단계적인 상승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촬영한 거 보면, 한번 제가 영상 촬영한 거 볼게요. 영상 촬영한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제가 저녁에 뭐 찍었어요? 화면에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신택 찍었죠. 오늘 신택 11% 넘게 올랐습니다. 원익 IPS 올랐죠. 어제 촬영한 겁니다. 이것도 한 9% 8% 올랐고요. 그 밑에 SK 하이닉스 보세요. 나중에 엄청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어저께만 촬영한 게 아니고 엄청 예전에 1월 14일쯤에 또 찍었거든요. 그때도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내려 볼게요. 실리콘투 많이 올랐죠. 실리콘투도 이날 두 번째 찍은 거지, 처음 찍은 거는 1월 12일인가 14일인가 그때쯤입니다. HPSP, WCP, 에코프로비에 제가 찍자마자 촬영하자마자 다 상승했던 종목들입니다. 심지어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급등한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나무기술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3거래일 정도.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속 상승하고 있죠. 찍은 날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올랐어요. 진짜. 날짜 한번 볼까요? 날짜 보면 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네, 1월 19일 맞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랑 삼성전자는 1월 16일에 촬영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귀찮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촬영한 날, 업로드한 날, 그 다음 날, 다 올랐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대원전선을 찍으면, 또 여러분들은 이 종목도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 30, 40, 50, 60까지 다양하게 계신데 이 50, 60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 이분들은 단타 그리고 단기 스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쁘시거든요. 많이 바쁘세요. 이 나이대 분들은 밑에 있는 팀원들 관리해야 되죠. 자영업 하신 분들은 수시로 손님 오시면 그 대응해야 되죠. 그러면 단타하고 단기 스윙은 이분들에게 안 맞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몇 달 정도 쌓아놓는 그런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원전선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가치 투자 겸 그리고 한 달 내지 2달, 길면 석 달까지 볼 수 있는 중기 투자용으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당장 올라가는 종목, 내일 당장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페넌트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일 당장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장기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도 전기가 부족해요. 그죠? 북미 쪽, 캐나다랑 미국 둘 다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전기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전선, 전기 맞죠? 전기, 전압기, 그리고 변압기, 배압기, 초고압 변압기, 초저압 변압기, 이런 것들이 심지어 그 전기 관련된 모든 인프라 다 포함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높아진 수요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원익 IPS, 신택, 그 외에도 TLB도 있고 DI도 있고 그 다음에 네오셈도 있고, 반도체 애들이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 수요가 엄청 많고 쇼티지 현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반도체 DRAM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반도체 애들 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어요. 최근에 올라왔지. 이 수요 부족 사태가 계속 비상 깜빡이가 미국에서부터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몇 달 동안.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몇 달 동안 안 올라갔다가 최근에 올라갔죠. 아, 물론 처음에 올라갔다가 몇 달 안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기 전선 쪽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한 작년 10월 달에 엄청 올랐습니다. 대원 전선도 많이 올랐죠. 대한 전선, 산일전기, 일진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다 올랐어요, 이때.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죠. 몇 달 지났죠? 그러면 지금 전기 관련된 쇼티지 현상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처럼 쭉 가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현재의 그 주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선순환, 섹터의 선순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랐다가 2차 전지 올랐다가 로봇이 올랐다가 바이오가 올랐다가 그다음부터 뭐가 올라요? 한 번씩 뭐 조선 쪽이 또 올랐다가 이거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 사이에 또 여기에 전기 있겠죠. 전기 전선 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한번 부각을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용으로 적합하고요. 비록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 안에서도 투신입니다. 투신 애들이 매집을 1차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들어왔고 이건 아직 매집은 아니에요. 매집은 절대 아닌데 매수세를 보니까 1차 매집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까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달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 뒤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전형적인 중장기 가치 투자로 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원전선 중장기 가치 투자로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주가를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목표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이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페를 없애고 대원으로 바꿀게요. 대원으로 010-7517-4662 이쪽으로 문자로 대원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우선 대원전선에 관련된 중장기 목표가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좀 뭔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대원전선 같은 중장기 종목을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원 혹은 교육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날 잡아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정도. 저도 바쁜 사람이라서 1시간 이상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